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뚱리입니다. 오늘부로 뚱리TV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게임 DIY 춤 영상을 올릴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뚱리TV의 첫 번째 멤버인 비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타입니다. 뚱미TV의 첫 번째 멤버이죠. 저는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 악플과 안전은 노노!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타님이 성격이 좀 그러십니다. 정말로 죄송드립니다. 자, 어쨌든 게임을 시작해보죠. 게임 이름이 뭔가요, 뚱미씨? 네, 게임 이름은 로맨틱 프린세스입니다. 그럼 고고! 이 게임의 소속사는 글리터라는 게임입니다. 글리터라는 소속사가 만든 게임입니다. 게임 회사 아니고요? 게임 회사입니다. 자, 소리를 높일게요. 자, 잠깐만요. 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를 읽어볼게요. 자, 챕터 1로 가시는 게. 챕터 1이 아니라 프롤로그부터 해야죠. 죄송합니다. 비타님. 진심. 나의 이름은 리사. 벨리시아 왕실 트라이엄프 가문 중 하나뿐인 정통 후계자. 지금 난 누군지도 모를 남자 품에 꽉 안겨있다. 연회장의 어두운 정원 한편, 우리가 숨어있는 큰 나무 그림자 뒤쪽으로 풀숲 뒤척이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나를 찾는 수상한 사람의 기척이. 어떻게 살아있으니 도와준 건 고맙지만 놀라서 몸을 꿈틀거리는 것은 그만둔 지 오래.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긴장감에 뻣뻣하게 몸을 굳히고 어깨를 움츠리자 마치 안심하라는 듯 남자가 나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정체모를 남자에게 단단히 밀착해 있는 이 상황, 가슴이 콩깍콩깍 뛰는 건 당연한 노릇이다. 대체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잠시 후면 벨리시아에 도착할 겁니다. 벨리시아 왕국의 왕실 대리인 테스가 한국에 찾아왔던 날, 17년간 단조롭지만 평온하게 이어져 왔던 나의 일상은 단숨에 그 궤도를 벗어나 일탈에 들어서고 말았다. 왕자님이라니 정말 무슨 동화책 이야기도 아니고. 테스의 말에 따르면 돌아가신 아빠는 원래 벨리시아의 왕자로 엄마를 만나 사랑에 빠진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엄마의 나라 한국으로 함께 오셨다고 한다. 벨리시아 국민이 아닌 낯선 이방인과의 결혼을 인정받을 수 없었기에. 그런데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벨리시아의 국왕 부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다음이를 마저 정리하지 못한 채 승하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랜 탐색 끝에 마침내 아빠의 딸이자 왕실인.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비타님이 많이 긴장을 하셨군요. 자, 비타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네, 이런 것처럼 지금 하는 이런 것처럼 하고 이렇게 속마음을 읽으실 겁니다. 읽으세요. 네. 아빠의 눈빛 슬퍼 보였지. 어린 내게 영어도 프랑스어도 독일어도 아닌 알 수 없는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던 아빠의 얼굴을 기억한다.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고 쓸쓸하게 서글퍼 보였던 미소.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사이에는 매우 많은 일이 있었을 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금 공주님은 단 하나뿐인 벨리시아의 적통 후계자이시자 저희 주인이십니다. 국왕께서 승하하시고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현재는 왕실을 대신하여 재상에 집권하고 있지만, 공주님을 찾은 이상 이제는 차근차근 바로 잡아 나갈 겁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알고 있어요. 상황은 이해했고 벨리시아에 가겠다고 내 입으로 대답했으니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단 말이야. 그동안 내내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후계자가 되라니. 단순히 가란다고 가서 될 일이 아니라고. 가족, 친구, 17년 동안의 내 인생은 모두 버리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 변화의 기회를 받아들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다니. 결국 남의 일이라 이거지. 하지만
엄마가 이야기하셨다. 아빠는 언제나 고국을 그리워하셨다고. 그러니 잠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라고. 아빠가 사랑하던 아빠의 고국을 따린 내가 대신 보러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냐고. 한국을 떠나오기 전 엄마에게 받은 루비, 반지를 가만히 감싸쥐었다. 엄마가 말아놓고 있었다는 아빠의 반지, 벨리시아의 왕자인 아빠와 그 딸인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표식. 괜찮아요. 엄마 잘 될 테니까. 앞일은 아직 모른다. 변화를 선택하여 정말로 벨리시아에 담게 될지, 아니면 안정을 선택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지. 아직도 놀랍고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막연하게 고민하며 불안해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어차피 이후의 모든 일은 내가 스스로 만나고 부딪히며 결정해야 할 테니까.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아빠가 사랑했던 아빠의 나라니까.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셨을 아빠의 고국이니까. 뭐죠? 벨리시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 은은한 아이보리 컬러에 세련된 메탈 컬러가 어우러진 왕실 전용기 내부에서 나는 몸을 돌려 앞에 앉은 체스를 바라보았다. 네, 공주였죠. 후계자도 아닌 공주. 다시 들어도 낯간지러운 단어에 새삼 얼굴이 뜨거워졌다. 수행성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 있을 게 나을 뻔했네.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하자 체스가 안경을 고쳐 쓰며 들고 있던 서류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 것까지 조사했어요? 저런 무표정한 얼굴로 농담이라니. 이상한 기분이었다. 내가 안 오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어찌려고 했어요? 여전히 변화없는 표정. 그 모습이 묘하게 재미있어 보여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히든카드라고 할 만하네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체스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기분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물론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공주님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보는 그의 미소는 제법 근사했다. 뭐야 갑자기. 고백과도 같은 그 말에 괜스레 마음이 술렁이는 것을 느끼며 나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벨리시아에 도착한 이후 한동안 예고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 쓰고 있는 느낌. 그런 내가 안쓰러웠던 것일까? 아니면 단지 효율적인 스케줄을 진행을 위해서라도 활력을 줄 요소가 하나쯤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늘 무표정한 모습과 달리 의외로 섬세한 체스의 배려로 나는 트라이엄프 왕실의 주재하에 여러 귀족 가문 간의 침묵 노모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열린다는 어느 연회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참석하게 되었다. 이게 나라니 다시 봐도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부드럽게 하늘거리는 코랄 핑크 드레스와 반짝이는 구두와 이어져 발목을 감싸듯 묶인 얇은 리본 끝.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나는 그야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숙녀의 모습이었다. 어디 가서 공주라고 당당히 떠벌리고 다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니야 자아도취는 안 돼. 침착하자 침착해. 하지만 목에 전해져 오는 것 작은 무게를 느끼고 있자면 기분이 도통 가라앉지 않는 것이 현실이듯.
하지만 목에 전해져 오는 작은 무게를 느끼고 있자면 기분이 도통 가라앉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마지막에 이르러 체스가 손수 내 목에 걸어준 튤립 모양의 목걸이. 흐트러진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던 손길, 거울 너머로 내 머릿속까지 꿰뚫어보듯 깊게 빛나던 눈빛,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그의 기척 앞에서 나도 모르게 저려오던 손끝. 아, 네, 듣고 있어요. 나도 정말 뭘 이렇게 들떠가지고 괜히 들을 것 못 들었다가 실수하면 큰일이란 말이야. 연회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체스에게 주의사항을 듣고 있던 중이었다. 나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온가? 실수라도 할까봐 그러나? 그리고 아버님의 루비 반지는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따로 보관하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알겠어요. 체스의 심각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금세 창밖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뭐 체스야 늘 심각한 표정이니까. 고풍스러운 건물과 자유분방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곳이 한국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왔다. 잠시 후 연회장에 도착하자 레드카펫이 깔린 계단 위로 고풍스러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짝을 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 드네.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갔다. 우리가 탄 차가 멈추자 계단 아래에 서 있던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먼저 내린 체스가 내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어 왔다.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당당한 벨리시아의 공주로서 마음껏 즐기고 돌아와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당당한 벨리시아의 공주로서. 차에서 내려 체스의 손 위에 우아하게 내 손을 얹기 직전 긴장도 풀 겸 나는 체스에게 물쓱 물었다.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그러나 진지하게. 나 예뻐요? 그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뜨더니 곧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우십니다. 연애가 시작한 지 겨우 30분여. 나는 완전히 지치고 말았다. 체력적으로 지쳤다기보단 심장적으로 지쳤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격식이 가득한 귀족들 사이에서의 긴장감,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로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체스가 잠깐씩 자리를 비울 때면 나는 완전한 이방인이었다. 차라리 잘 됐어. 긴장하고 서 있는 것도 힘드니 잠깐만 의자에 앉아서 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조심히 근처 의자를 찾아 엉덩이를 붙였는데 긴장을 조금 푼 탓일까? 이제야 풀려있던 발목에 리본이 보였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묶어보려면 될 테지만 안고 나니 꼼짝도 하기가 싫어. 하지만 체스가 보면 분명히 잔소리를 할 텐데 유일한 왕실 후계자의 품위가 어쩌고 저쩌고. 리본이냐 자리 보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것처럼 심각하게 풀린 리본을 째려보며 고민하는데 누군가 내 앞에 섰다. 파티가 재미없으십니까? 낮지만 신사적인 목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들자 제일 먼저 보인 건 떡 벌어진 어깨였다. 조금 더 고개를 숙여들자 잘 다듬어진 조각상 같은 미남자가 사파이어빛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란스입니다. 살짝 무뚝뚝해 보이지만 기품이 올라 분명히 귀족 가문의 아들이겠지? 하긴 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 귀족 아닌 사람이 없겠지만 상대가 말을 걸어온 이상 앉아서 대답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나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다리가 좀 아파서 쉬고 있는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자 그의 시선이 내 자리를 향했다. 리본이 풀려있는데.
나는 반사적으로 리본이 풀려있던 오른쪽 발을 왼쪽 발 뒤에 숨겼다. 지키지 않았겠지? 조마조마한 시선으로 그를 살피자 그의 시선이 다리에서 어느새 날 향해 있었다. 잠시 쉬어야 되겠어. 그가 동의를 구하듯 살짝 고개를 숙였다.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신사적이라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허리를 굽혀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댄 그가 감춘 내 오른발을 조심히 앞으로 끌어왔다. 그러고는 발목에 리본에 손을 댔다. 들켰구나. 절제되고도 능숙한 손놀림으로 리본을 묶어준 그는 허리를 폈다. 그럼 저는 이만 즐거운 파티 되시길. 민망해하는 내 속마음을 읽은 것일까? 그는 최소한의 인사치레도 없었다.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넨 그는 그렇게 내 앞에서 사라졌다. 한국에서도 접해보지 못한 철저한 매너남인데다가 쿨한 이미지가 내 호기심을 자극한지라 시선이 저절로 그의 뒤를 쫓았다. 저쪽은 테라스? 분명 사람들에게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였다. 뭐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아 참 그러고 보니 고맙다는 말도 못했네. 의자와 테라스 쪽을 번갈아 보며 고민하던 나는 결국 테라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다. 왜 가니? 진심. 나는 동방예의 지국에서 왔다고.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근데 인사하는 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테라스는 의외로 한산했다. 서늘하게 불어오는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뭘 저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지? 호기심이 동한 나는 슬그머니 그의 반대편으로 이동해 고개를 뺐다. 귀여운 노란색의 드레스를 입은 내 또래의 여자와 검은색 턱시도를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남자가 테라스 바로 밑에서 수줍은 키스를 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너무 19금인데. 잠깐만. 이거 너무 잠깐만요. 잠깐만. 아이고. 연회장은 벗어났다지만 언제 들킬지 모르는데 용감하기도 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집어넣던 그 순간 애들 뽀뽀 수준 시시하네. 헐 대박. 잠깐만요. 다시 목소리 좀 들을게요. 애들 뽀뽀 수준 시시. 헐. 아이고. 섬뜩한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난 홀린 듯 고개를 돌렸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신사적인 얼굴을 온데가 떼었고 악마 같은 나른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와 뭐야 이 남자? 혹시 이중인격? 정적이 흐르는 채로 3초 정도쯤 지났을까. 불어온 서늘한 바람에 눈이 시려 무심코 깜박했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파티장에서 보았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와 이거 솔직히 이중인격이네. 와. 밤바람이 잠겨 감기에 들지 않으시려면 이만 안으로 들어가시죠. 와 진짜 이제 와서 갑자기 목소리가 와 나른해지는 거 보소. 비타님 한마디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세요? 네네네. 아니. 긴장하셨네 이분. 좀 쇼크를 많이 당하셨네 란스한테. 그리고 어투 역시 정중했다. 뭐지? 내가 방금 보고 들은 걸? 나 방금 뭔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무시무시한 기분이 들었는데. 저기 잠깐만요. 테라스를 먼저 빠져나가던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우린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목소리 다시 들을게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우린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다시 파티로 돌아온 나는 한참이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없었다. 몰래 테스 옆을 빠져나온 후로는 먼저 눈길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 내 신분과 지위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테스에게 가면 보나마나 잔소리만 늘어놓을 게 뻔하고 그냥 얌전히 뷔페나 즐겨볼까? 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눈앞의 테이블에 차려진 화려한 음식들을 훑어보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 보는 음식도 수두룩하고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를 것도 잔뜩 있네. 아니 그보다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어째 한 명도 안 보이는데? 혹시 이렇게 차려만 놓고 구경만 해야 하는 건가?
갈등만 깊어져갈 무렵에 테이블 끝에 음료수가 놓여있는 쟁반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을 둘러보니 손에 잔을 하나씩 든 사람들의 모습이 간혹 보였다. 음료수 정도라면 마셔도 될 듯 싶어 나는 종류별로 모여있는 음료수 중에서 임의로 한 잔을 집어들었다. 불그스름한 빛깔에 탄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에이드 종류일지도 모르겠다. 오렌지 향이 난다. 이건 마셔도 괜찮을지도. 조금 용기를 내어 잔의 입술을 가져간 순간 크고 하얀 손이 등 뒤에서 쓱 하고 나오는가 싶더니 내 손에서 잔을 빼앗아갔다. 당황한 나는 짧게 탄성을 내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등 뒤에는 큰 키의 음반 남자가 나에게서 빼앗은 잔을 손에 들고 무서운 눈빛으로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거 제 음료수인데요? 어이, 미성년자. 자, 여러분, 지금 미성년자 한 분은 카일인가? 걔라고 미스터리 그거예요. 미스터리 남이요? 네, 미스터리 남자예요. 란스랑 레이페럿이랑 체스를 모두 다 해피엔딩을 딱 보면은 해피엔딩을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워. 해피엔딩을 보면은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카일이라는 애를. 카일인가? 저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대체 뭘 어떻게 배웠는데 내 샴페인 분치를 집어든 거지? 샴페인이었어? 샴페인이었어? 오렌지 탄산 아니었나요? 샴페인. 샴페인? 뭐? 기본 소양부터 제대로 갖추고 파티에 참여하길 추천하겠어. 술에 취해 해롱거리며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낮고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대뜸 공격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남자 때문에 얼굴이 화르륵 달아올랐다. 문제는 그런 혹독한 소리를 들어놓고서도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 제대로 반박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내 사상 따위는 일체 상관없다는 듯 지나가던 웨이터를 손짓으로 불렀다. 그는 나에게서 빼앗은 잔을 웨이터에게 건네준 후 테이블 위에서 다른 음료잔을 골라서 나에게 건네주었다. 이거 샴페인 아니에요? 마셔도 괜찮은 건지. 내가 쭈뼛거리며 잔받기를 망설이자 남자가 어이없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노골적인 반응에 나는 정말이지 이 자리에서 달아나고 싶어졌다. 이 녀석이 아까 마시려던 건 럼주가 들어간 샴페인 펀치. 그리고 이쪽은 무알콜 샴페인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줬는데도 어느 쪽을 마셔야 할지 망설여준다면 당장 파티 따위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근데 럼주가 뭐죠, 여러분? 아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좀 써주세요. 무알콜은 알겠는데. 저희도 미성년자여서. 맞습니다. 확 거저 찾으면 속이 시원하겠네 정말. 저기 도와준 거 고맙지만 이왕이면 좀 더 부드럽게 설명해주면. 도련님, 주인님이 찾으십니다. 모처럼 후작가 분들과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서둘러 이동해 주셔야. 남자의 볼치지 않은 태도에 한바탕 따져 물으려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초려의 사내가 남자에게 자리를 이동할 것을 권했다. 은발의 남자는 기차 타는 듯 작게 혀를 차더니 내 손에 억지로 잔을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나에게만 들리도록 내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충고하는데 여기서 괜히 어슬렁거리며 본인의 어리바리함을 어필해봐야 널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은말의 남자는 자신을 데리러 온 사내와 함께 사람들 틈으로 향했다. 몇 명의 젊은 아가씨들이 남자애가 눈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지만 그들 모두를 깔끔하게 무시해가며 남자는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와, 진짜 재수없는 놈. 조금 전까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마음은 쏙 사라지고 찬물을 뒤집어 쓰는 듯 정신이 확 들었다. 나는 소소한 분풀이 삼아 남자가 골라준 잔을 테이블 위에 도로 내려놓았지만 딱히 다른 음료 중에서 뭘 골라야 정답인지 알 수가 없네. 결국 내려놓은 잔을 다시 집어들 수밖에 없었다. 음료를 홀짝이며
없이 서있던 나는 사람들이 없는 안쪽 발코니를 향했다.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고 방부석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지겨워. 단지 서 있는 것뿐인데 이토록 힘들 줄은 몰랐다. 사람들이 없으니 좀 살 것 같아. 도대체 이 파티는 언제 끝나는 거야? 따분한 얼굴로 연회장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찰랑거리는 금발머리를 한 예쁘장한 외모의 미소년 같은 남자가 발코니 안으로 들어왔다. 많은 여자들이 그 뒤를 쫓아오는 것으로 보아 남자는 여자들을 피해 이곳으로 온 모양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레이 페럿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공략 캐릭터죠. 하지만 저희는 아까 전에 나온 란스라는 사람을 공략할 겁니다. 뭐야? 연예인인가? 투명할 정도로 하얀 피부, 신비한 보라색 눈동자, 키가 별로 크지 않은 게 유일한 단점이었지만 남자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다. 저 정도 생겼으면 키 작은 것쯤이야. 레이! 레이, 여기 좀 봐! 저 남자의 이름은 레이인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뒤따르는 쥐처럼 여자들은 그의 뒤를 줄줄 따라다니고 있었다. 귀찮겠다, 저 남자도. 조금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불표정으로 일관하던 그 남자가 갑자기 싱긋 웃으며 여자들을 돌아보았다. 내 얼굴 실컷 감상했으면 시끄러우니까 이만 꺼져주시죠. 지금 당장. 와우! 웃고 있는 아름다운 얼굴과 다르게 그의 입에서 나지막하게 흘러나오는 말은 무척이나 살벌했다. 거기다 서늘할 정도로 차가운 보라색 눈동자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칠 지경이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너무 긴데? 네. 홀로가 엄청나게 기네요. 근데 솔직히 이 착한 얼굴로 네, 솔직히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건 좀 그러네요. 솔직히 이걸 보고 와우 이런 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진짜 공감했어요. 맞아요, 저도요. 제가 진짜 속마음으로 와우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레이 페럿이 되게 제가 원래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순서대로 나가야 되니까 일단 먼저 렘브란트를 했거든요. 근데 렘브란트가 너무 막장이었어요. 네, 막장으로 갑자기 막 애들 키스하는 진짜 뽀뽀하는 진심. 근데 얘도 나빠요. 레이 페럿은 제가 레이 페럿 엔딩을 봤거든요. 네. 영상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 근데 엔딩을 봤는데 진짜 일러스트가 뭐냐면 그림이에요. 이렇게 알아요. 그림 나오지. 네. 그게 있잖아. 그게 너무 예뻐요. 와. 그게 얘가 우주를 좋아해가지고 우주처럼 뒤에 막 망원경 있고 별들이 있는데 그게 해피엔딩이 아니고 파인 엔딩이라고 노멀 엔딩이 제일 안 좋은 엔딩이거든. 그것보다 나은 엔딩이에요. 파인 엔딩처럼. 그래서 그게 너무 예뻐요. 그 망원경이 있고 옆에 있는데 걔가 뒷덜미를 이렇게 뒤에 목을 잡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와우. 그러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란스 렘브란트는 어디서 제가 파인 엔딩을 또 봤거든요. 근데 키스하고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셔야죠. 만약에 안 누르고 가면 삐질 거예요. 그럼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